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강남에서 살고 있는 주인이고요. 현직 교사로 27년 중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를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중년도 계시고 이제 노년을 향하는 분들도 계신데 명예퇴직을 하고 상담을 공부하고 지금은 미술심리 상담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한 20여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특히 제가 강남 지역구민이니까 강남 주변에 이 주변에 사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례들을 오늘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과 정서적인 교류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에게 질문을 하죠.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그리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네라고 대답하시죠. 그런데 제가 받은 그림 속에 부모님의 그림에도 자녀가 안 나오고 자녀의 그림에도 부모가 안 나오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의식 속에서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나의 내면 속에 속마음이 솔직하게 그림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정서적인 소통이 안 돼서, 정서적인 교류가 없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이들의 행동이. 그래서 한번 우리 그림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저 엄마는 자녀를 안 그렸고 저 아이는 엄마를 안 그렸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점이 하나 있죠. 보통 이 그림 검사는 나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자는 동그라미로, 남자는 세모로 그리는 건데, 동그라미로 그리라고 했는데 이 엄마는 30대 후반의 주부였는데요. 자기를 점으로 찍었어요. 동그라미를 못 그려서, 보통 이런 그림 검사는 사비연필로 하는데 사비연필로 찍었는데 너무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강의용으로 그렇게 사인펜으로 점을 찍었는데 사실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약간 피랍으로 점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집사님 한 분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딸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딸은 6살짜리 딸이 충동 조절이 잘 안 돼서 엄마가, 아까 그 엄마가 얘를 데리고 왔는데 같은 공간에서 별도로 앉아서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엄마는 딸을 안 그리고, 자, 딸의 그림에는 누가 나왔을까요? 3명의 남자가 나왔는데 멀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빠, 자기 남동생, 삼촌까지 등장을 했는데 엄마를 안 그렸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왜 엄마를 안 그렸을까요? 한번 아빠의 그림도 볼게요. 아빠의 그림은 남자는 세모로 그리라고 그랬죠. 네, 이 동그라미와 세모의 크기는 아까 딸의 그림이 제일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예요. 그래서 자기를 만하게 꽉 화면에 꽉 차게 그렸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인데 아무도 자기가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아빠가 벽의 싸움이라도 하면서 아이와 놀아줘야 돼요. 근데 아빠는, 아빠의 그림에 보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10명이 넘게 그리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릴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를 폭넓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퇴근하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사람 만나다 보니 집에는 늘 귀가 시간이 어떨까요? 귀가 시간이 늦어지죠.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이런 아이들이 아빠나 엄마가 함께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그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없으니까 충동 조절 장애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가 그림이 아이보다 더 심각하다. 아이를 치료하러 왔는데 아이보다 엄마가 더 심각하다. 그랬더니 그제서 이제 엄마가 하는 말이, 자기 집에 있는데 이 4살짜리 아들과 6살짜리 딸이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하고 들어오면 그 순간 자기는 막 너무너무 두려움이 오고 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엄마하고 들어오는데 겁이 나면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사랑하는 아기를 태어났는데 산후 우울증을 앓는 여자들도 너무 많잖아요. 이분도 무기력에 걸린 거예요. 아이들을 케어할 기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한테 아내에게만 맡겨놓고 아빠들은 밖에서 열심히 돈만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뒤에서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 나를 어디에다 그렸는가 하면은 우측 맨 아래 코너에다 그렸어요. 그게 나고 그 옆에 혹처럼 또 붙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군가 하면 자기 엄마예요. 그리고 옆에 뭐라고 썼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지만 엄마가 자기에게 너무 의존되어 있고 자기는 위로 막 이렇게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자유로운 자기를 막고 있는 엄마다.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렇게 자아가 작잖아요. 2대 정치 외교과를 나온 27살의 처녀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에너지가 작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는 학벌이 좋고 키가 크고 그런 거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나가 우측 아래 가운데 원이 있어요. 멀리서 보이시나요? 네, 원이 있습니다. 그 원이 난데 여기는 지금 26명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 26명 뭐냐고 밑에 썼는가 하면 그 밴드 동아리에서 밴드하고 키보드 치고 플룻 불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은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근데 부모님의 그림에는 엄마, 나라고 써 있는 게 엄마예요. 그리고 옆에 남편이 큰 남편이 있죠. 그리고 이 엄마의 동생이 있고 엄마의 둘째 딸이 있는데 이 아이는 엄마의 첫째 딸이에요. 안 그렸죠? 딸도 엄마를 안 그리고 분명히 두 분이 같이 왔는데 딸도 엄마를 안 그리고 엄마도 딸을 안 그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얘는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좌측에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측에다 자기를 그렸는가? 좌측에 그린 사람은 완전히 위축되고 우울한 사람이고 우측에 그린 경우에는 화가 잔뜩 있는 분노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났냐? 자기는 음악의 취미가 자기가 적성이 맞는데 자기를 컴퓨터과를 보냈다는 거예요. 컴퓨터 공학을. 그래서 네가 그렇게 싫은데 왜 거길 갔니? 아빠가 취업 잘 된다고 나를 여기를 보냈는데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지긋지긋하게 수업 시간이면 학교 가기도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대 법대 1학년을 다니다가 여름방학 때 도무지 나는 학교 다닐 수 없다. 그리고 당진이 집인데 당진에 내려와서 자기 방 안에서도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서 그 장롱 속에 들어가서 움츠리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다 출근하고 조용한 시간이면 나와가지고 동네 슈퍼에 가서 소주 한 병 사가지고 거리에서 질질 흘리면서 먹으면서 머리는 뭐 세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아이인데 엄마가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신데 당신도 상당 공부를 대학원에서 했대요. 그런데 자기 자녀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의뢰돼서 왔는데 제가 이 아이를 한 4번 만나고 아주 그 자존감이 회복이 돼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미술심리 상담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는 네 진로 문제를 좀 더 탐색하기 위해서 우리 그 전문가 과정에 가서 기초, 초급도 중급, 고급, 임상까지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초급 과정이라도 좀 한번 너의 탐색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초급만 마치고 너무 건강해져서 다시 이대 법대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한테서 선생님 얘 때문에 제가 10여 년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가서 너무너무 학교 생활 잘하고 그런다는 이제 보고를 자꾸 듣죠.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하면 딸 하나인데 너무너무 그 딸이 공부하는 게 이렇게 궁금하고 너무 예뻐서 일주일에 몇 번씩 복도에 가서 걔 수업하는 걸 이러고 들여다봤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누가 이렇게 지켜보면 어떻겠어요? 또 여기 지금 아버님들도 계신데 아버님들은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하는데 아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감독자, 감시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얘는 저한테 와서 어느 날 침대 속에 칼을 넣고 있다가 아빠가 거실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 나가서 칼로 찔러 죽일까? 이런 충동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에게 분노가 많았던 그런 아이인데 몇 개월 정도의 이런 교육을 받고 회복이 돼서 지금 뭐 너무너무 발표도 잘하고 원래 얘가 논리가 뛰어난 아이였는데 아무도 그걸 안 알아줬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얘 속에 있는 이런 장점들을. 그림을 통해서 이 아이의 장점이 발견되는 순간 얘는 이제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요. 맨 우측에 좌측에 맨 우측 아래 맨 우측 중간에 나라고 남자아이예요. 중학교 3학년인데 자기 가족들은 더 아래 작은 누나라고 하나 써놨는데 동그라미가 그 아이만 그 한 사람만 자기 가족이고 엄마 아빠 큰 누나 아무도 안 나왔어요. 40명을 그렸어요. 얘도 물론 외향형이겠죠. 외향형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왜 그러냐? 얘는 외향이라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행복해지는데 이런 아이들은 공부를 할 때도 모든 활동을 시켜야 학습 효과가 올라가요. 우리 아이가 둘째 아들이 지금은 이제 박사를 마치고 아동을 그 유니세프에서 아동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얘도 외향형이에요. 귀에는 뭐를 꽂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제가 상담 공부 나가지고 걔가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걔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 가서도 그 독서실을 조용한 데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판기도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하면은 더 집중이 잘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학자들이 연구한 건데 외향형들은 신경계에 자극을 받을 때 자꾸 이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외향인지 내향인지 알아서 그런 것도 그 학습 형태도 조금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저 맨 위에 작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세모, 남자아이예요.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아빠의 그림 볼게요. 아빠는 이렇게 커요. 그런데 아이는 아주 작아요. 아빠에게 사람들이 막 겹쳐져 있죠. 자기 어머니가 겹쳐져 있고 옆에는 또 다른 여자가 겹쳐져 있어요. 이렇게 겹쳐져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와 정서적 독립을 못하면 누가 힘들까요? 그 아내인 얘 엄마가 힘들죠. 결국은 이혼한 과정이에요. 자, 이런 사례를 또 한번 볼까요? 여긴 지금 하나도 안 보이죠? 더 안 보이죠? 피랍이 너무 낮아서. 얘는 지금 좌측 밑에 자기를 그리고요. 한 5-6명의 또 가족
뭐 친구를 그렸어요. 근데 안 보여요. 왜 그러냐? 중학교 3학년 때 피아노를 치다가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피아노를 중단한 아이인데, 이 아이는 그때부터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모든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체화 증상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체화 증상이라는 거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스트레스가 압박에 너무 심하면 이제 결국 그것이 신체와 어떤 부분에 장애가 오는 건데, 그래서 얘가 운동기능 마비가 오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저한테 왔을 때인데, 자, 엄마의 그림을 볼게요. 엄마의 그림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이 그림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저 안에, 내 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독립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사춘기가 되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라 이 아이들을 독립시키고 자유로운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서 아이가 이제 이렇게 힘든 게 됐죠. 이 아이가 와서 어느 날 막 쓰기 시작한 게 있는데 잠깐 요것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뭔지 알아보시겠어요? 열심히 이렇게 썼어요. 얘는 묻는 말도 대답을 잘 못한 정도로 이렇게 주눅되고 위축됐어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훈계하고 과보호를 할 때는 사랑으로 하는데, 아이들은 그 순간 위축되고 신뢰받지 못하고 늘 잔소리에 아, 우리 엄마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런 글을 써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의 오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부모는 자기 통찰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우리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은 없는지, 자녀가 원하는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